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전동기 V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축에 IF, 즉 계좌전류를 두고요. 세로축에 IA, 전기자전류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V 형태를 뜬다. V 형태를 띠기 때문에 V 곡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점을 기준으로요. 요 부분이 뭐다? 바로 L 성분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뭐다? 바로 C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L 성분을 하게 되면 이제 부족여자일 때가 될 겁니다. 왜? 계좌전류가 작기 때문에 계좌전류가 작기 때문에 부정여자인 상태고 C는 계좌전류가 많기 때문에 과여자인 상태죠. 따라서 우리가 동기조상기를 통해서 L로도 쓸 수가 있고 C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동기조상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는 뭔가 조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은 말 그대로 위상을 나타내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L이랑 C로 위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동기를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암기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암기만 하셔도 전기기사 필기 시험 치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V 곡선의 형태를 띠는지 벡터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등가회로를 가지고 왔죠. 자, 확실히 여기 등가회로는 뭐다? 동기 발전기의 등가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결선을 한다. 동기기는 Y결선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고, 자, 지금은 동기 발전기니까 전동기는 뭐예요? 발전기와 반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한 상만 보도록 할게요. 그 말은, 자, 여기에 있는 나머지 상들은 이제 없애버리고 딱 한 상만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전동기이기 때문에 여기 부하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뭘 가해줘야 V라는 일정한 전압을 가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정한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이 전류가 이렇게 쭉 따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 있는 계자 B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F는 IBL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게 뭐다? 바로 역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라는 친구가 회전하는 동시에 역기전력 E가 이렇게 반대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빼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V에서 마이너스 I XS 마이너스 I RA 만큼 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역기전력 E가 되었다는 요식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기기에서 우리는 이 RA 즉 전기자 저항은 무시를 할 겁니다. 왜? XS 그러니까 동기 리액턴스 성분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무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E라고 하는 역기 전력은 다시 이제 V라고 하는 공급 전압은 역기 전력에 뭐를 한 거예요? IXS 자 이런 식으로 더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전압 지금 전동기에 전압을 공급했죠. 이 전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다? V라는 거죠. V라는 겁니다. 그럼 E도 한번 그려볼게요. E도 아무 때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E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IXS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E에다가 IXS를 더하면 V가 되는 거니까 아마 요 벡터가
요 벡터가 뭐가 된다? 아, I, X, S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기자 전류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I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I가 결국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 친구가 뭐가 전기자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자 전류에 XS가 곱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전기자 전류 I에 XS가 곱해져 있어요. 이 XX라는 성분은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어떤 성분이에요? L 성분입니다. L 성분, L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L 성분이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J, 오메가, L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때 J가 몇 도예요? 이때 J가 바로 90도입니다. 이 J는 90도를 뜻해요. 90도. 그러니까 원래 I에서 90도를 곱한 벡터가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에서 90도 앞으로 간 벡터가 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I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얘보다 뭐 뒤지면 돼요? 90도 뒤지기 그리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몇 도예요? 90도라고 할 겁니다. 90도라고. 그럼 얘가 바로 I가 됩니다. IA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는요, 크기랑 화살표의 크기랑 방향만 변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아,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적도록 할게요. 이게 I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I라는 친구는 지금 공급 전압, 즉 V와 어떤 위상관계가 있죠. V와 어떤 위상관계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V랑 I의 위상을 비교하면 분명히 어때요? 얘가 느리죠. 느리죠. 그 말은 뭐예요? 지상부하라는 거예요. L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자 전류를 더 크게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V 곡선은 뭐예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전기자 전류를 어떻게 해준다? 더 증가시켜 볼게요. 더 증가시키면은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속이 더 증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역기전력 E도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을 지금 요 2죠. 요 1을 어떻게 해주겠다?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막무가내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요 노란색 선 있죠. 자, 요 선을 지키면서 커지겠습니다. 요 선을 지키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커졌다고 해서 한 요만큼 커졌다 해볼게요. 요까지. 요만큼 커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걸 지우고요. I, XS는 어떻게 돼요? 자, 요게 이번에는 I, XS가 될 거예요. 맞죠? I, XS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또 구해보면은 전기자 전류를 구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I가 되겠죠. 왜? 90도 얘보다 느려야 되니까 90도 얘보다 느려야 되니까 I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I를 또 여기로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I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I라는 친구는 V와 위상이 같죠. 그 말은 동상, 즉 R, 그냥 순저항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L과 C가 없는 순수한 R만 있기 때문에 역률은 1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감을 잡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IF를 더 크게 해줬어요. 자속을 더 크게 해주면 E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저 선에 맞춰서 커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한번 커져 볼게요. 그러면은 IXX 성분이 얘가 되는 거죠. IXS가 이번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는 9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I는 이렇게 될 겁니다. 90도니까. 그럼 이 I를 또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초록색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압보다 빠르죠? 진상전류가 됩니다. C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자, 요게 일정합니다.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 길이가. 자,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예요?
I 코사인 세타입니다.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타를 뭐 여기에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I와 V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전류의 I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찍은 거죠. 파란색의 I 코사인 세타도 이 보라색이 되는 거고, 빨간색은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색이 되는 거고, 초록색의 I 코사인 세타도 어떻게 된다? 다 똑같은 보라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V는 분명히 공급해주는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V도 일정해요. 그리고 I 코사인 세타도 일정하죠. 그럼 VI 코사인 세타가 일정하고 얘는 결국 유효 전력을 뜻하는 겁니다. 유효 전력이 일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동기, 전동기, V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무효 전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효 전력이 L이 되냐 C가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무효분만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벡터들을 통해서 밑에 V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F가 증가함에 따라서 IA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은 IA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IA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벡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IF가 증가함에 따라서 IA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 IA라는 친구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 있죠. 맞죠? 자, 그럼 요 분홍색 화살표를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어땠어요? 자, 자, 제가 처음에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상황? 계좌 전류가 작은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해줬어요? 증가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분홍색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계좌 전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늘려주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크기만 볼게요. 일단 크기만 봤을 때는 처음엔 컸죠.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최소값이 되죠. 그리고 최소값이 돼서 또 늘려주면은 다시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곡선? V 곡선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커졌다가 제일 컸다가 작아졌다가 최소점 갔다가 다시 커지는 형태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요 제일 최소점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 뭐예요? 순저항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요쪽 부분은 무슨 성분이에요? L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L 성분은 여기잖아요.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계속 L 성분이죠. L 성분. 왜? 앞보다 느리니까. L 성분 됐다가 여기서부터 R 성분이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뭐예요? C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C. 그래서 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종 여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종 여자라고 부르고요. 얘를 과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자 이러한 것도 나옵니다. 자 요렇게 좀 다시 그림을 이쁘게 자 요렇게 주고 자 얘를 P1이라고 얘를 P2라고 하고 얘를 P3라고 했을 때 유효 전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해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I 코사인 세타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V, I, 코사인 세타일 때 이 V는 당연히 일정할 것이며 I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니까 유효 전력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P3가 제일 큰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